네, 안녕하세요. 왕고 언니입니다. 돈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큰 이변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숨어있는 저평가된 지역을 공략해야 승산이 있겠죠? 오늘은 서울 중심에 있으면서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광진구, 그 중에서도 올해 3월에 입주를 시작한 자양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광진구에서도 2호선 라인의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리 하나만 건너면 잠실이고 왼쪽은 성수, 그리고 오른쪽은 동서울터미널이 있는 강변역을 두고 있는 서울 시내에서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0년 된 노후된 저층주택이 밀집한 대표적인 노후 지역인데요.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KT가 보유하고 있었던 옛 전화구 부지 일대를 재개발해서 2023년 6월에 분양을 시작했던 아파트입니다. 네, 현재 33평 기준 매매가를 한번 보시면 최근 2월에 실거래가가 15억 후반을 찍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호가가 5억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근에 있는 잠실 토어제 재지정에 대한 풍선 효과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결해서 단지 스펙도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2025년 3월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총 1063세대 단지인데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631세대입니다.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 분양이 3개 동, 그리고 임대동이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대가 구의역 쪽에 좀 더 가깝게 있고요. 임대 세대에 해당되는 동이 한강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48층 고층 아파트고요. 그래서 용적률도 매우 높죠. 493%로 매우 높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형대는 29평부터 54평, 대형 평수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33평형이 273세대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의역, 자양,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면 한강뷰를 많이 기대하실 텐데요. 사실 한강 쪽과 가까운 동은 임대동이라서 일반 세대에서는 한강뷰가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양동 개발 계획을 보시면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될 한강 자양 지주앞,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양 한강 재건축 단지가 각각 35층, 40층 높이로 들어서게 될 테니까요. 지금 한강뷰가 가능한 세대라도 앞으로는 막힐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파트, 광진구 신청사, 그리고 호텔, 쇼핑몰이 이렇게 동시에 통합 개발되는 곳입니다. 재개발되더라도 이렇게 호텔, 쇼핑몰까지 같이 끼고 들어오는 단지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롯데 계열 쇼핑몰과 5성급 호텔, 그리고 쿠팡 본사가 들어오게 되는 오피스 빌딩까지 롯데캐슬 이스트폴과 거의 하나의 단지 같은 느낌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현재 막바지 오픈 준비 중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파트 단지가 공공기관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강진구청은 아예 단지 안에 함께 들어와 있고 왼쪽 편으로는 동서울 우편 집중구,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방통위 지식정보센터, 그리고 단지 오른쪽에는 동서울 우편 물류센터가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는데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런 기관들은 비교적 건물이 낮기 때문에 이스트폴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방에 시야가 트여 있을 수 있으니 덜 답답하겠다라는 점이 되겠고, 그리고 반면에 이런 큰 공공기관은 밤이 되면 동시에 불이 꺼지죠. 동시에 퇴근해서 사람들이 확 빠져나가기 때문에 밤 되면은 좀 주변 동네가 썰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스트폴의 거주 환경을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교통 환경을 보시면 도보권 내에 2호선 구의역, 강변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강변역 동서울터미널에서 전국 각 지역으로 지방으로 연결된 고속버스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는 역사 현대화 사업으로 신세계가 맡아서 스타필드가 크게 들어올 예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큰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구의역이 강화문과 강남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주요 업무 지역까지 출퇴근하기 매우 좋습니다. 평일 오전 8시 출근 시간 기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소요시간 한번 보시면요. 강남역까지 18분이면 가고요. 삼성역까지 12분, 그리고 여의도역까지 39분, 판교역은 36분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서울 동남권 중심지 직주 근접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향후에 계획된 추가 교통 화재는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육 환경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동네 성격이 잠실, 목동 이런 것처럼 균일화된 거주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그렇게 발달된 지역이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다행히 이스트풀 같은 경우는 단지 바로 아래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가 나란히 줄지어 있습니다. 거의 초품화라고도 부를 수 있을 법한 도보 4분 거리에 성동초등학교 후문으로 등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롯데캐슬 이스트폴 단지 기준으로 해서 1km 반경 내에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단지 기준 도보 10분 거리인 올림픽대로 북단 쪽에 중심으로 형성이 된 중대형급 학원가가 있어서 학원을 이용하시기에는 편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구의역 주변의 상권은 지금도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영업 중심의 넓은 골목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곧 오픈할 쇼핑몰과 주상복합인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상가가 연결이 되면서 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업종의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지하철이 모두 브릿지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이 지역의 상권 지도가 확 바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욱 기대가 커지는 곳입니다. 네, 주변의 병원, 녹지시설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도보 2분 거리에 중형급 종합병원인 해민병원이 있고 차량 10분 이내의 거리에 건대병원, 아산병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녹지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뚝섬 한강공원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스트폴에서 도보 10분 내외의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한강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는 사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프리미엄 입지인 것은 누구나 아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작은 근린공원이 조성 중입니다. 네, 광진구가 강남과도 가깝고 한강도 끼고 있는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많고 또 오래된 작은 주택이 밀집한 구역이다 보니까 사업체가 많이 들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법인 사업체 현황 지도를 보시면 광진구에는 막대 기둥이 거의 없는 것이 보이시죠? 서울시 사업체 종사자 수를 3등급으로 나눈 분석 기준으로 봐도 광진구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모두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에 속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곧 오픈할 오피스 건물에 잠실에 있었던 쿠팡의 본사가 이전이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회사들이 입점을 할 예정이라서 거기다가 대형 쇼핑몰까지 신규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미래에 의미 있는 지역 자생력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자양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남다른 매력이 있는 단지라서 더욱 재미있고 흥미있게 봤던 단지였습니다. 왕건이의 원포인트 서머리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양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성장성, 교통, 교육, 생활편의 4개 축으로 평가를 해보면 교통과 생활편의 쪽 두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단지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점이 기대됩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과 함께 개발된 첨단 복합지구를 통해서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자생력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노후주택 환경이 대대적으로 재개발되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40년 서울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2호선 지하화 사업으로 향후 한층 깔끔하게 정돈되는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반면 아쉬운 점은 롯데캐슬 이스트폴 세대 중에서 임대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일반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스트폴의 한강뷰는 모두 임대동 쪽이다. 그리고 영구 조망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자면 도보권의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다소 낮다는 점을 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아파트 분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